2040년이 되면 50% 이상이 사라진다. 일본은 젊은 여성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일본 전체의 모범적인 시책이나 제도다. 일본 안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TV입니다. 오늘은 도시 소멸 혹은 집안 소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5월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에 있는 그 지자체 전체로 1720개 정도 있거든요. 이것이 30년 후 2040년이 되면 50% 이상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40년에는 지자체 수가 896개로 줄어든다. 그게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고요. 일본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러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합계 출산율이 한국보다 훨씬 좋은 상태가 아닙니까? 2024년에 한국의 합계 출생률이 0.6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은 그래도 1.3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물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박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국보다 훨씬 긴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은 젊은 여성들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생률이 좀 높다라고 해도 젊은 여성들의 인구 수가 줄어들어 버리면 이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일본 쪽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에 집안 소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일본 생각이기도 합니다. 만 20세에서 만 39세 사이의 여성 인구가 50% 이상 감소되는 지자체가 일본 전체 지자체의 50%를 넘는다. 그런 식으로 집안 소멸, 그 말로 표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집안 소멸이라는 부분을 회복시키고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 일본에 특히 국토교통성이라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그러한 국토교통성에서는요, 인구 10만 명을 밑도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 지자체가요, 그러한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였던 것은요, 도쿄 23구 중에 도시마구라는 구가 있는데, 이 도시마구가 도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을 가는 도시에 포함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케부쿠로라고 하면 많이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쿄의 번화가에서는 신주쿠, 시부야, 그리고 이케부쿠로로 대단히 유명한 번화가 중 하나가 이케부쿠로이고, 그 이케부쿠로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구가 바로 도시마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마구가 2040년이 되면 젊은 여성 숫자가 50% 이상 줄어든다라는 보고였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도시마구로서는 바로 그 발표가 있었던 그 날에 긴급대책
대책본부를 가동시킨다. 그 결정을 하고 일주일 후에 실제로 가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먼저 졸음은 해당 연령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여서 100명 정도의 졸음은 여성 회의 먼저 가동합니다. 토시마 100명 여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여성들의 위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마그가 어떤 도시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은 육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도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부야나 신주쿠하고 달리 도시마구는 문득 들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안 좋은 도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성의 선량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여서 이제 대책본부를 그렇게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마구에서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지 않는 이유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공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공원에는 노숙자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데리고 공원을 선뜻 가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견을 수렴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심각한 문제는 대기아동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대기아동이라는 것은요,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맞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거의 맞벌이 부부들인데 보육원이 도시마구 전체에 11개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2014년 시점에 숫자였고요. 그래서 도시마구에서는 여성들이 육아를 안심해서 할 수 있게 보육원을 굉장히 많이 늘리기 시작했고, 현재는 약 70개 정도의 보육원이 도시마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기 아동 숫자는 현재는 없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에는요, 코로나가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20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10대 여성을 돌봐주는 프로젝트도 도시마구는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최초로 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 후속 조치이기 때문에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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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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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조 앤 여궁 청결한 일회용 밀봉 포장 직접 바르는 여궁 얇아진 질벽을 탄력 있게 매일 관리해 여궁 촉촉한 보습 노폐물 관리 향기로운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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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건강 앤 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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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더 좋아해 무료 상담 1588-4365 그 프로젝트 이름은 스즈람 스마일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스즈람, 한국말로는 음파을 곳, 그곳을 일본에서는 스즈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파을 곳 콧말은 다시 찾아온 행복, 그리고 순수함, 희망, 이런 것이 콧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젊은 여성들에게 맞는 콧말, 그래서 스로 프로젝트 이름을 단 것이었습니다. 그때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젊은 여성, 10대
20대가 취업을 하려고 해도 많이 잘렸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인심을 한 여성들이 당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여성들이 위인원을 하려고 해도 위인원 상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이 좀 있었습니다. 때문에 홍보 책자를 많이 만들고 인터넷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요. 도시마구의 대단히 유명한 카페의 한 구석을 한 달에 2번 정도 완전히 빌려가지고 거기에 출장 상담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게 스즈람 스마일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아주 편하게 상담을 요청하러 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상담소에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 점쟁이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운세도 봐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서 기분이 풀린 젊은 여성들이 그의 직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의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이고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멸 도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10대로부터 또 39세까지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은 프로젝트가 도쿄 중심의 도시마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덕분에 젊은 여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좋은 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4년 시점에서 4만 5천 명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젊은 해당 연령 여성의 숫자는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2021년 시점에서는 3천 명 정도 늘어났고 4만 8천 명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요. 역시 4만 8천 명 정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마구의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젊은 여성을 돕는 프로젝트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은 2022년도에는 불림 치료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라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수정이라든가 불임 치료에 포함되잖아요. 그러나 그때까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 이것을 일본 정부는 결정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어려운 여성 지원법이라는 그러한 법률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가 있는 법률 자체가 시행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성 지원법하고 연계되어서 특히 도시마구의 여러 가지 시책은 일본 전체의 모범적인 시책이나 제도다라고 하여서 일본 안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합계 출생률을 올리려고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특히 여성이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